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야당 국민의힘당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며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어떤 전략 전술을 축적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사실은 걱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4월 7일 선거가 결과적으로 서울 부산시장이 국민의힘당 후보의 압승으로 결론이 난 직후에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씨가 당을 떠나면서 이 당에 대해서 할 소리 안 할 소리를 쏟아 부어가지고 혼란을 이렇게 야기시키고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 그리고 당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약간의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원내대표나 당대표 뽑는 것에 대한 것을 저는 혼란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당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4.7 보궐선거에 결과적으로 압승을 하고 난 다음에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몸짓을 한 일이 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자기가 잘 지도해서 압승한 거, 그리고 3자 필성론 기반 위에서 굳이 안철수가 안 들어와도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배짱을 갖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지요. 이게 국민이 왜 이렇게 몰표를 가져다 줬느냐,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이번 난에다가 몰표를 찍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당사자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다는 몸짓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따져야 되느냐, 우리가 왜 감사하느냐, 우리가 뭘 잘못한 게 많지 않느냐,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많지 않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그 감사의 이사표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이것을 용서를 구하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만은, 반성, 되돌아서 성찰한다는 뜻입니다. 4월 7일 그 결과에 되돌아가서 우리가 왜 이런 몰표를 받았는가, 이걸 반성, 성찰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다.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이 선거 직후에 TV조선에서 방송한 바에 의하면, 가령 서울 경우입니다. 오세훈 후보 이번에 이 투표한 사람들의 그 동기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7%가 국민의힘당 그리고 오세훈 후보 좋다, 이래서 7%가 찍었고, 80% 이상은 정권 심판이다, 성폭행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게 80%가 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작 7%의 동기 유인만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떤 반성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쌍두마차가 주의하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더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이 7%가 더 쑥 올라갈 것이다. 이게. 정권 심판론보다도 이 이번 정당이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비율이 훨씬 올라갔을 텐데 고작 7%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뭐 지나간 일이지만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정권 심판과 성폭행의 심판, 그리고 민주당 1번 후보의 그 허점 투성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것을 찍어서 비판한 일이 없습니다. 두루뭉술한 말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그리고 원내대표나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럼 물론 박찬종의 희망사항이고 박찬종의 전술일 수가 있는데 서울 부산에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3대7 비율로 나눠가지고 지하철 그다음에 뭐 역에만 나갈 것이 아니라 골목골목마다 젊은이들이 나다니는 그런 곳에 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는 이러한 진지한 모습들을 좀 보여보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7%만이 그 당을 보고 찍었다. 80%는 정권 심판이다. 이걸 크게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밀하게 분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예를 들자면 20대가 압도적으로 이번에 찍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이 좋아서 후보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죠. 20대가 찍은 것은 완전 철저하게 이 정권에 대한 분노의 마음, 공정하지 않다. 조국 사태 등에 대해서 전혀 공정하지 않은 정권이다. 그리고 일자리 취업 기회를 그리고 주택을 갖는 기회를 완전히 우리로부터 그 꿈을 앗아갔다. 이 분노가 2번으로 몰렸다. 그 다음에 40대는 여전히 2번 정당을 수구 꼴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여론조사에서 비판 강도가 많이 야당에 대한 비판 강도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40대가 서울의 경우에 2번 후보를 찍은 것과 1번 후보가 찍은 것 차이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40대는 이른바 586 세태, 종북 주사파 세력의 영향을 대학 다닐 때부터 받아왔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찌 이게 한나라당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김종인이가 지도하고 있는 이런 이 수구 꼴통 정당에 우리가 어떻게 그 후보를 찍느냐. 그러니까 이 심리, 20대와 40대 두 예만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야당이 어떤 전략 전술을 개발하고 이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그 숙제의 과제, 그 과제의 방향을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서 이걸 제시한 것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수립돼야 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여 동안에 그들이 구호로 내세웠던 공정, 정의, 상생, 화합,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이 모든 게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그런 면에서 가령 20대들이 바라보는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이 정권은 완전히 알몸을 드러내고 완전히 발가벗겨졌어요. 더 이상 드러낼 미천이 없어요. 그런데도 40대는 여전히 상당 숫자가 그래도 차마 우리가 국민의힘당을 지지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거 발가벗겨진 여기에 제1야당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이냐 이게.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반추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전략 전술을 확고히 수립해 가느냐. 이래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 제가 이 선거 직후부터 합숙하라 그랬죠. 합숙해서 토론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원내대표 또는 당대표 선출 방향 또는 윤석열 같은 유력주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인해 올 수 있는가. 가서 엎드려 절만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서 우리 당에 녹화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을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과 그 정권 실세들은 이번 보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당황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로 내년 3월 9일 정권을 내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지 모색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입니다. 이원 집중제 개헌을 해서 국회 지금 180석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실권을 가진 총리를 뽑고 허수아비 대통령 직선제를 뽑고 하는 이 개헌을 지금도 물밑에서 꾸준히 이걸 아마 탐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걸 추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걸 일단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정권은 지금 색깔을 분명히 4월 7일 선거 이후에 드러냈습니다. 분명한 색깔은 친중 사대주의 그리고 주사파적 종북 세력이라고 해서 분명히 내세웠고 미국으로부터 저항한다. 차마 이 말과 행동은 할 수 없지만 미국으로부터 탈미해야 되겠고 일본은 이 만만하게 저항해야 되겠다. 이게 아주 색깔이 분명해졌어요. 요 며칠 전에 중국의 하이난성에서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친중 국가들의 토론회가 있는데 미국과의 동맹국가 원수로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만이 거기에 화상회의에 참가해가지고 중국을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래 놓고 5월 중으로 워싱턴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최초의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죠. 어제 그저께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을 했어요. 그건 이제 방미를 앞두고 하는데 뉴욕타임스라고 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최대 언론사인데 그 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 그리고 바이든은 김정은을 깡패라고 지칭한 근데 그 싱가포르 트럼프 김정은의 회담 성과 그것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격돌하기보다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친중국적, 친김정은적 발언을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쏟아내 놓고 5월 중으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령 그런 속내가 있다 하더라도 외교 의전상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손해나는 일을 지금 버젓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정권의 지난 4년여 동안의 속성을 이제 임기 말에 4.7 보궐선거에도 패배한 이 마당에서 이 색깔을 분명히 한 거 이것을 제1야당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안 물러서겠다는 것입니다. 안 물러서기 위해서는 내년 3월 9일 선거를 향해서 이원집정제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원집정제 개헌이 안 되면 무슨 수를 하든지 간에 3월 9일에 야권으로 정권을 안 넘겨줘야 되겠다. 아마 이걸 모색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이른바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자기들 이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강인하고 결기가 대단하다고 한 것을 여러분들 쭉 경험하셨지요. TBS의 김어준 사태를 보십시오. 입장이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4월 8일 날 투표가 끝난 그 다음 순간부터 그 방송에서 퇴출되고 말하는데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되려 김어준 씨 큰 소리 그 다음에 이 정권 하소연들이 지금 큰 소리랑 팡팡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이 정권의 견인함, 강인함, 응집력 이 속성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파 세력에 속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견인력 또는 의지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저런 경우에 저걸 못 쫓아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가가지고 엎드려서 무슨 모셔온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김종인 씨는 내가 이거 품으려고 한다는데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가 안심하고 이 당에 와도 된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걸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당을 만들어라 이거야. 언제? 빠른 시일에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결기를 보내고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주제별로 안을 만들어 대응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03회 국회의원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결기와 이런 걸 도저히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웰빙 기질에 젖어가지고 임기 앞으로 3년 이상 남았다. 여기 안주하는 것 같은데 내년 3월 9일 기점으로 정권이 계속 연장된다고 한다면 그대들은 국회의원으로서도 죽은 목숨이 되고 대역 부도 죄인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3월 10일자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다음 날 3월 10일자로 여러분들이 이원직 사퇴서를 개별적으로 전부 작성하십시오. 한 군데 모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우리는 내년 3월 9일까지만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이런 결의와 깡단을 한번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걸 금고에 넣어놨다가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3월 9일에 실패하고 그대로 국회의원을 해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결기를 보내고, 그래야 앞에 말씀드린 대응 전략을 아주 철저하게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